민주당이 지은 밥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밥 지어가지고 다 좀 태워먹을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이 그 다 태워먹을 지경이 된 밥조차도 못 떠먹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발언들로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150석 이상 과반 이상이 승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기준에서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한 140석 이야기가 나오더니 지난번에 고민정 의원은 130석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준들. 근데 지금 120석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이게 한두 달도 안 됐는데 이재명 의원이 150석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는 당 지도부 내에서도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 뭐 시간이 없지만 예. 이 한겨레 기사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 한겨레 기사가 다 답은 아니죠, 당연히. 한겨레 기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탓에 당내에선 지도부가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 서둘러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관계자 발로 멘트가 다음 주 이후부터 쟁점 지역들의 경선 여부가 발표되면 폭탄이 터질 텐데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2월 하순을 넘기면 백약이 무효고 표심이 맞아. 구조화된다. 주류의 희생을 위한 이 대표의 결단이나 조기 선대위원장 선임 등의 대책이 곧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기네요. 이런 대책이 나올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딱 정확한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면 딱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2월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 한 3월 초순만 지나면 국민의 마음은 다 이미 다 굳어져 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거의 마지막에 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지금 와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자고우면하는 모습 보이면 또 어쨌든 컷오프를 당하든 아니면은 뭐 자기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든 간에 마음 놓고 아마 반발하고 덤빌 거예요. 그렇겠지.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조정하는 거랑 다르거든. 그렇죠. 야당은 뭐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맞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된 모습도 못 보여주고 총선에서 졌다. 이 대표는 그냥 가셔야지. 지금 그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건데 120석 과연 패배지. 이게 과연 170, 80석 하다가 이게 지금 150여석 그 과반을 목표로 했다고 하실 때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이거는 좀 약한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20, 30석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패배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가? 국민의힘 절박했거든요. 그렇지. 마지막에 뭐 싸움하고 그러면서 야 이대로는 아니고 죽을 것 같아 이런 절박감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과연 절박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소수 정당도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돼요. 개혁신당도 지금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긴 지금 쪼개질 위기에 합친 지 뭐 집안을 합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1,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집안 합친 지. 네, 선거운동 주도권하고 배복지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문제 가지고 거의 전면전 위기에 지금 위기로 가고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헤어지는 부부들도 있어. 많이 있기는 딱 그 기간인데 지금 맞아. 보니까 선임은 기간인데 지금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김정민 최고위원이 배복주 전 부대표 공천 반대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다. 이런 방식은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과 뭐가 다르냐. 예민하게 그때 일을 확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이미 개혁신당에 배복주 전 부대표가 입당을 한 상황이에요. 지난 10일. 근데 이준석 대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공교롭게 배복주 전 대표가 남편이 또 전장위원 박경석 대표잖아요.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 전장년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막 싸우고 갈등할 때 그때 그 이준석 대표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많이 비판했지.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아니 근데 왜 왔어요? 우리 당에. 이렇게 되는 거고. 누가 넣어줬어? 누가 오라 그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측이 오라고 그랬지? 그럼 처음에는 비례대표 나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말이 좀 달라져서 내가 꼭 그렇게 비례대표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 좀 물러서긴 했어요. 배복주 씨가.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당원들이 지금 자기가 그동안에 알토란처럼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모았던 당원들 다 떠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은 도저히 용납 안 된다. 나하고 왜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당대표 권한, 뭐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권한
이거 가지고 지금 막 공개적으로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어쨌든 통합이 갑자기 된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이 왜 됐을까를 좀 돌려갖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동의 안 했으면 안 되는 통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도 네. 계속 싫다고 해서 안 되는 통합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왜 했을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한 거죠. 이름도 개혁신당이래. 법적 대표도 나래. 당색도 네. 개혁신당 당색 오렌지대. 그렇죠. 흡수합당이래. 거기다가 어쨌든 비례대표는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뭐 경쟁 방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은 내가 또 지지층은 또 밀리지 않지. 그러니까 지지층하고 함께 돌파할 수 있겠지. 비례대표 비례대표 이 순번 정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 불리할 게 없구만.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준석, 이낙연 얘기해서 여기서 그랬구나.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늑대 새끼라고 그랬더니 그때 누가 막 왜 욕하냐고 하던데 영화 타짜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낙연이 이준석 밑으로 들어오는 건가? 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러면 지지층이 설득이 되겠지. 이준석 밑으로 이낙연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설득을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지층이 막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떠나버리면 자기는 지렛대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겠다고 지금 생각한 게 첫째 이준석 대표가 선거정책 홍보 전반을 지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개혁신당표 정책이 내던지는 게 있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그런 걸 계속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못하고 있냐면은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 갈등 유발적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한 것 같아라는 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 어떤 브레이크가 그게 못하게 돼 있는데 그냥 대표가 전결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측은. 근데 그거 안 됩니다라고 브레이크 걸리고 있으니까 풀고 싶다는 거고 무리를 일으킨 인사가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이게 배복주 전 부대표 얘기인데 즉 본인하고 불편했던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던 전장현 내지는 이런 부분들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지지층 때문에 지금 있는데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거는 이낙연 전 총리 측도 인정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뭐 이 핵심 지지층의 핵심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계속 싸워야 될 거다. 통합이 별로 그렇게 앞으로 낙관적이지 않다. 통합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허브지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주워 먹었다가 지금 갑자기 체해가지고 뭔가 다 토해내게 생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속 꼬라박는 상황. 안 먹는 근데 이만 이제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민주당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면 좋아.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그리고 개혁신당이 이렇게 꼬라박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표를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를 하면 민주당 그냥 본인들만 잘하면 되는 건데 본인들이 못하고 있어서 지금 빨간불이 또 켜진 거고 그렇게 된 거네요. 하여튼 오늘 국민의힘만 잘 나가네. 민주당하고 개혁신당 뭐 다 지금 안 아니 되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국면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기도 맞아요.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그래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